안녕하십니까. 환경일행사를 강의하는 전화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시료를 채수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시료를 채수하게 되면 시약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시약을 주입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테이블에 각각의 시약을 취할 수 있는 피펫과 피펫 필라를 하나씩 준비를 해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펫 필라는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지고 간 것을 사용해도 되겠지만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시험장에서 준비된 피펫과 피펫 필라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펫 필라가 시험장에서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준비 품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펫 필라는 반드시 준비물로 지참을 해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황산망간 시약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황산망간 시약인데, 시험장에서는 실제 통을 그대로 두지 않고 조금씩 다른 용기에 여러분들이 비워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KISA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시약의 이름을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아자이드와 나트륨 용액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황산입니다. 그리고 스타치, 전분이죠. 자, 그리고 적정 용액, 티오황산 나트륨 용액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황산망간 1ml, 그리고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아자이드와 나트륨 용액 1ml를 주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실험을 촬영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약을 조금만 옮겨 놓겠습니다. 자, 옮겨 놓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 취하는 시약이 황산망간 1ml예요. 자, 그러면 준비된 피펫을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피펫을 사용을 했을 때 정확하게 1ml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은 여유분까지, 예를 들어서 2ml를 취해서 1ml를 넣고 나머지를 버리는 경우. 자,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면 1ml 정도를 더 올려서 우리가 필요한 양을 주입을 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량을 취해서 주입을 하셔도 되고, 여유분을 취해서 정량을 넣고 버리셔도 되고, 저는 오늘 실험은 여유분을 이용을 해서 정량을 넣고 나머지를 버리는 시험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뚜껑이 열려져 있겠죠. 시약의 뚜껑이. 그리고 여러분들 채수를 해왔을 때는 에어가 차지 않게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에어가 차기 위해서는 목 부분에 여러분들 물방울이 생긴다든지, 뒤집었을 때 물방울이 생기게 되면 에어가 찬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에어가 없어요. 상당히 치수가 잘 됐죠. 자, 그래서 먼저 넣기 전에 뚜껑을 열어줍니다. 뚜껑을 열어줘서 뚜껑을 이런 식으로 세워두죠. 굴러가지 않게끔, 기자재 파손이 되지 않게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펫 필라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피펫 필라에서 에어를 완전히 뺀 다음에 지금 1ml를 좀 여유 있게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3ml나 3ml 정도를 정확하게 취해야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숫자 3에 볼록한 부분이 3에 여러분들 와 있어요. 정확하게 표선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걸 표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ml를 넣겠습니다. 자, 1ml는 4까지 주입하시면 돼요. 자, 1ml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남는 액은 여러분들 폐수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넣죠? 자, 두 번째는 알칼리성 요오드, 칼륨, 아자이드와 나트륨 1ml입니다. 자, 그리고 피펫은 준비되어 있는 피펫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 1ml를 주입하시면 돼요. 자,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아자이드와 나트륨은 에어가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에어가 차게 되면 완전히 여러분들 내리세요. 액을 내린 다음에 한 번 더 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3까지 취했어요. 그러면 1ml를 넣겠습니다. 자, 1ml를 넣고 나머지를 버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에어가 조금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방울이 조그맣게 생기는 경우에서는 관계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자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이제 흔들어 주셔야 되는데 뚜껑을 닫을 때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뚜껑을 닫는다 하더라도 액이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자리에 오면 폐수통이 있어요. 그죠? 준비된 폐수통. 그래서 지금 왼손으로는 몸통을 잡고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는 뚜껑을 약간 밀어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수평으로 그대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 부분에 있는 액이 완전히 빠져나오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흔들어 주시면 돼요. 자, 흔들어 줄 때는 여러분들 두 번째 손가락으로 뚜껑을 밀어 넣고 나머지 손은 몸통을 움켜 잡은 다음에 손을 흔들어 주시면 안 돼요. 손을 흔들어 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실험하기가 힘드니까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몇 번 정도 흔들면 되느냐 물어보는데 한 20번 정도 여러분들이 흔들어 주시면 혼합이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스냅을 이용해서 20번 정도를 흔들어 주세요. 많이 흔들면 많이 흔들수록 좋지만은 지금 이 과정에서는 한 20번에서 30번 사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방치를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치를 시키는 시간은 2분이죠. 2분 정도 되면 상등액이 3분의 1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등액이 3분의 1이 생기면 뭐를 주입하죠? 황산을 주입하시면 됩니다. 상등액이 3분의 1 정도는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생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다음 과정에 어떤 과정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과정은 황산.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황산이 준비되어 있겠죠? 자, 황산 1ml를 넣는 과정이 다음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등액이 생길 때까지 조금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 서서히 아래쪽에 보시면 입자가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입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는 하얀 부분이 생겨요. 그 하얀 부분을 우리가 상등액이라고 합니다. 그 상등액이 3분의 1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기게 되면 주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등액이 3분의 1이 생겼을 때 황산을 주입을 하러 갔는데 앞에 수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상등액이 생겼는데 아래쪽까지 완전히 상등액이 없어지는, 완전히 전체가 상등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관계없으니까 황산을 주입을 해서 실험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지금 상등액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상등액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아래쪽으로 여러분들 쭉 내려가죠. 만약에 혼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혼합을 안 하게 하면 위에서부터 상등액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상등액이 들쑥날쑥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점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은 실격 처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상등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의 상등액이 생겼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황산을 여러분들 얼마를 넣죠? 황산 2ml. 자, 뚜껑을 벗겨놓고 황산 2ml를 취하러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자, 황산 2ml를 취해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 표선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취한 거 눈금 2까지 취했습니다. 그러면 두 눈금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두 눈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2ml.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폐수통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리에 와서 이제 흔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리에 올 때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고 여러분들 몸통을 잡고 이렇게 옮겨 오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완전히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밀어넣고 수평으로 완전히 뒤집으세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흔드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황산을 옮겨놓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0번 정도 흔들고 찌꺼기가 완전히 없어진 걸 확인해서 10번 정도 더 흔드세요. 지금 과정이 흔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찌꺼기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적정을 하게 되면 적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적정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완전히 흔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용해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깨끗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10번 정도를 이 상태에서 더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혼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료를 조제를 해요. 자, 시료 조제는 어떻게 하죠? 200ml를 취하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하는 것은 250ml 메스실린더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200이나 250 메스실린더는 200을 취하시면 되고 100ml 메스실린더를 이용을 하게 되면 100ml 2번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200 근처까지 그대로 주입을 하세요. 자, 200 근처까지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한 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에 실험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여러분들 실험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00 근처까지 넣은 다음에 200 표선을 맞출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눈금은 200 눈금의 수평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중간 수면이 200 눈금에 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이 시료 만드는 게 여러분 오차를 가장 많이 발생을 시키느냐 아니면 퍼펙트한 값을 만드느냐가 시료 200을 취하는 데 달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잘 안 보면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눈금을 보시면 되죠. 따라서 정확하게 200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정확하게 200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삼각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이 삼각 플라스크에 이제 우리가 시료를 넣는 거죠. 자, 시료를 넣었을 때 앞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삼각 플라스크에 이렇게 댄 다음에 시료가 새지 않게끔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쥐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료 20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습니다. 자, 다음 과정은 여러분들 이제 적정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적정하는 과정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